문제되는 것은 최근 2, 3개월 전에 개인적으로 받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기죄를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가장 빈번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1파트너스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회생에서 그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개인 회생 절차가 이것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이의 신청 때문에 지장은 없는지,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인데요. 채무 증대의 원인이 영업 소득의 감소가 확연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제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큰 이슈 없이 개시 결정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채권자 집회 한 3주 전 정도? 보통 이제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라고 법원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이 채권을 회생에 들어갔어? 파산에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그때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자기가 못 받았던 돈이 몇 달 전이었거나 이런 때 발생했던 채권이라면 부랴부랴 이제 내 채권 금액과 이자는 얼마고 내가 어떤 명목으로 빌려줬고 못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불이 타죠.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 믿고 빌려줬는데 갑자기 회생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고 이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변제 금액은 이게 아니고 더 많이 나는 변제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명목으로 빌려갔는데, 이를테면 A라는 명목으로 빌려갔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회생에 들어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맡겨놓고 대리인이 이제 작업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절차 진행 중에 이런 이의 신청서를 받고 이 채무자들은 깜짝 놀라시죠.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회생 절차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이의 신청서 요지는 변제 금액이 너무 작다, 그리고 내가 빌려줬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체크가 됐으니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내 금액을 다 갚고자 하려면 지금 3년이 뭐냐, 5년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라도 더 많이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이 대응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프트한 대응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사기였다. 나는 지금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할 것이고 민사로도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채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는 이제 단축한 취지, 그리고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배당받을 총 채권액, 청산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변경을 5년으로 확대할 필요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변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후에서는 법원에서 또 이런 점을 이제 살펴주셔서 인가 결정까지 나오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개시 결정이 났는데 채권자들이 더 변제금을 높여라 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채권자가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더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난 고소를 해야 될 것이고 난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만약에 합당하다면 수용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점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고 정책적인 요인, 말하자면 이 회생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비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조속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런 법원도 정책적인 이 면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비록 이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속히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사회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변제 금액을 높이는 것 외에 이의 신청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융기관도 이런 이의 신청서를 많이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주로는 채무자들이 제일 많이 채무를 지고 있는 곳이 금융기관이고요. 개인적인 채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채무를 지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이의 신청서는 형식적인 면이 다소 있긴 한데, 이를테면 채권자 목록이 이자나 원금이 다르니까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와,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을 서기도 하는데요. 그 보증기관에서는 내가 당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으니 대위 변제를 일단 내가 먼저 변제를 하고 구상을 하겠다, 말하자면 채권자 지위를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들어왔을 때 금액이 변제 등이 완료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나 목록을 수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이의 신청은 바로 어떤 특별한 이제 고의성이나 아니면
잘못된 점이 있지 않고 일부 정정 수준의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크게 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 수정안만 제출하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 3개월 전에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하는 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를테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가장 빈번한 일이죠. 이런 사안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최근 대출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뭐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고소 고발이 혹시나 진행될 예정이었다거나 진행되었다거나 하는 점들은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변제해야 될 금액이 청산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있다면 자동차 아니면 보증금,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 시장에서 내놓았을 때 이걸 팔려고 내놨을 때 이것을 다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청산 가치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짜리 예금이 있고 500만 원짜리 차가 있고 이런 것 이 두 개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현재 이걸 시장에다 갖다 팔았을 때 청산했을 때 내가 현재 600만 원을 손에 쥘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최소한 이것은 채권자 나에게 이제 빌려준 분들에게 이 정도는 갚아야 된다라는 미니멈이거든요. 최소한 이 금액이 확인이 됐으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맞추어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 원 이상은 최소한 변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에 따라서 변제 계획안을 받아본 채권자는 변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이 변제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변제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더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축소 취지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때에 임해있을 때 채무자를 조속히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인 제도의 취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회는. 신규 투자 그리고 인권 인력의 투입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부의 유지, 창출 그리고 계속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공동 관심사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던 과거의 사례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결과가 법에 녹여져 있는 것이고요. 이런 취지를 맞춰서 계속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예를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 과거 이제 2018년도 자료인데요. 회생법원이 변제 기간을 3년을 초과해서 결정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이제 그 상한을 줄였던 것이 2017년도 12월 12일인데요. 이때 이후로 이제 법원에서는 그 전에 5년짜리로 있었던 분들도 3년으로 또 줄이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신청한 사람들도 3년으로 하는데 법원에서는 또 이건 너무 적다 5년으로 확대를 해서 채권자를 좀 더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신청서를 보완을 하거나 변경을 하도록 이제 보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잠깐 보면 2018년도 각 회생법원이 변제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하로 결정한 신청 건수의 비중을 보자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가 1031건이었고요. 수원지법도 마찬가지, 그리고 대구지법 이런 식으로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 사이로 좀 더 확장한 사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초과 5년 이하의 비율을 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12%, 그리고 의정부지법에서는 32%, 각각 꽤 많은 제주지법에서는 60% 정도가 3년에서 5년 이하 비율로 신청서 회생계획안을 변경하도록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도 3월 19일자로 나온 2018마 6364 아까 봤던 사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개인의 회생 절차에서 인가 후에 회생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떤 회생계획안의 변경안을 제출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의 변동이 있으면 그런 필요한 사유에
한해서 이러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변제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도 12월 12일 날 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시켰는데요.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2월 12일 날 5년 초과 불가 규정이 개정돼서 3년으로 단축이 되고 이런 입법 취지를 확인하면서 대리인은 이제 이런 것에 발맞춰서 개인회생 신청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맞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 신청에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회생에서 이의신청 및 보정명령에 대응해야 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어가 어려워요. 뭐 채권자 보정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뭐 이의신청 이런 것도 뭘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원에서 날라오는 서류들은 하나같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걸 일일이 자기가 따져보고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죠. 네. 자기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진솔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왜 어렵게 됐는지 채권자한테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그래도 회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직면하는 것인데요. 이런 곳에 내가 막상 이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 용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거죠. 뭐 관할 법원은 또 어디며 이의 신청은 뭘 말하는 것이며 이걸 어디다 내고 내가 우편으로 내야 될지 전자로 내야 될지 모든 게 다 생소해요. 네. 결국은 이제 대리인에 맡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신청을 하실 때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땐 대리인에게 맡겨서 이의 신청이든 보정명령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같이 협심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제일파트너스 장동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